안녕하세요. 박 대표입니다. 목요일 아침 7시가 조금 안 됐습니다. 일찍 영상을 찍는 거는 장전에 영상을 업로드하려고 그럽니다. 많은 분들이 클래스2로 지정된 다음에 급락이 나와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대응 전략을 좀 알려달라는 분이 많았습니다. 장중에 찍을 수도 있지만 장중에 찍으면 자꾸 여러분들이 단타를 치려고 그러더라고요. 이거를 신호로 달라 이런 분이 많으신데 지금 단타 쳐봐야 의미 없습니다. 단타가 나오겠습니까 지금 이게?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근데 클래스2로 지정되고 악재가 나와서 빠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주가를 끌어올린 외국인들을 보시면은요 전혀 반응이 없습니다. 오히려 매수를 하고 있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외국인들 맹신할 수도 없지만 어쨌든 이 친구들은 클래스2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기간이 6개월로 내년 3월에 대한 결과가 나온다. 일단 불확실성이 커졌죠. 안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물량이 나온다고 보는데 박 대표가 보기에는 전형적인 세력들의 장난질입니다. 이렇게 물량을 털어서 나중에 끌어올리려고 그러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확실하게 알고 계셔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FDA는 이런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클래스 1이든 클래스 2든 간에 중간에 바이오 인스펙션, 바이오 리서치 모니터링 아시죠? 테스트를 해보다가 효능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싶으면요 패스트 트랙이 가동됩니다. 이거 가동되면 바로 승인 납니다, 여러분. 긴급 승인, 특별 승인. 코로나 때 그런 게 있었습니다. 이 가능성에도 대비하셔야 됩니다. 먼저 HLB 전체 시황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시황 얘기 잠깐 하고요. 바이오 섹터 아닙니까? 두 번째 이슈. 세 번째 차트, 대응 전략, 그 다음에 리포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월 달부터 변화가 좀 있었죠. 전 세계 증시에. 미국의 경기 침체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연준에서 FOMC에서 선제적으로 금리를 0.5를 내렸습니다. 오랜만에 금리를 내렸는데 굉장히 크게 내렸죠. 미리 대응하기 위해서 경기 침체. 근데 바이오 종목들은 금리 인하에 상당히 민감합니다. 왜? 바로 임상 때문입니다. 임상 테스트 자체가 시간이 오래 걸리고 돈도 많이 들어갑니다. R&D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고급 물자나 장비 같은 거 사야 되고 약품도 사야 되고 고급 인력 써야 됩니다. 그래서 CB를 발행하거나 유상증자를 하거나 채권을 발행합니다. 아무튼 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금리가 내려가게 되면 대출 금리도 떨어지죠. 자금 조달 비용이 줄어들게 됩니다. 재무 구조도 좋아지고 실적도 좋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바이오 섹터는 금리에 민감하고 금리가 인하되면 최대 수혜주가 됩니다. 만약에 10월에 나오게 될 11월 초까지 3, 4분기 기업 실적들, 빅테크들 실적이 별로 좋지 않다. 그리고 만약에 FOMC에서 11월에 금리를 한 번 더 내린다? AI에서 바이오로 주도주가 바뀔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바이오 종목들이 버티는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다른 종목들보다 강했죠. HLB 보시면은 6개월 동안 급등락을 했습니다. FDA 승인 하나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 보시면은 10만 원대가 브레이크가 걸리면서 7만 원대 지지가 되고 있습니다. 위에서 내리 누르는 세력도 있고 밑에서 받치는 세력도 있다는 거죠. 이거는 10만 원대로 돌파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시도가 나왔는데 이거는 공매도 세력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이 친구들의 가장 낮은 매도 최저가입니다. 여기가 뚫리게 되면은요 10만 원 숏 커버가 스키즈로 바뀌면서 급등이 나오게 됩니다. 이거는 아주 전형적인 예가 하나 있습니다. 차트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바로 에코프로입니다. 에코프로 보시면요 작년에 여름에 급등이 나왔습니다. 50만 원에서 150만 원까지 F분하기 전에 2023년 2, 4분기 실적이 안 좋다 그래서 기관 외국인들이 70에서 80만 원대 공매도를 합니다. 주식이 빠질 줄 알았는데 안 빠지니까 얘네들이 쇼커버를 시작해요. 그러다가 악재가 노출되고 주가가 올라가니까 스키즈 시장가로 그냥 매수해버립니다. 그래서 급등이 나왔다가 스키즈가 끝나니까 다시 폭락해 버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수급이 꼬입니다. HLB도 이런 식의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주봉으로 봤을 때 보시면은 4만 원에서 12만 원, 다시 4만 원, 다시 8만 원. 이게 오로지 이거 하나였어요. FDA 승인, 리보세라닉. 바이오 종목이 이런 게 나타나는 이유는 임상이나 승인이 진행 중인 것들만 이슈가 되기 때문입니다. 확정된 수치가 나오는 게 아니죠. 자동차나 반도체처럼. 기대감과 실망감, 세력들이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물량을 다 털어내게 됩니다. 개인들 물량. 월봉인데요. 잘 보시면 박스권 아닙니까?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3만 원에서 7만 원 정도 박스였습니다. 이 기간 동안 매집을 했어요. 기간이 길어지면 이렇게 박스 기간이
급등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 급등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기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매집 기간이 5년에서 6년 정도 됩니다. 몇 배는 올랐습니까? 잘 따져봐야 7배, 8배입니다. 이 정도는 아니죠. 세력들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기간, 매집 기간이 장기화되잖아요. 그러면 수익률은 상에서 올라갑니다. 1배, 3배, 5배, 7배, 9배, 11배. 홀수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미 10년 내 최고치 신고가를 찍은 종목이기 때문에 당연히 출구 전략도 고민되고 매집 전략도 고민되겠지만 아직은 2단계 아닙니다. 매집 전략의 단계죠. 매집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주봉으로 보시면 확실하게 들어온 세력이 보이죠. 헤지펀드입니다. 미국계 헤지펀드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강하게 매집하고 있는 헤지펀드. 박 대표가 PB 생활 오래 하면서 매주 하는 게 있어요. 정보회의, 주간 미팅을 합니다. 펀드 매니저, 애널리스트, 외국계 증권사 임원이 참석합니다. 여기에 HLB는 최근에 아주 핫한 종목입니다. 유한양행의 랭나자 승인 이후에 HLB의 리보세라닉 승인 가능성 커졌기 때문에 주목을 하고 있는데 매수 창구가 헤지펀드라는 거 강하게 매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을 받치고 있고 위에서는 내리누르는 세력들이 있는 거죠. 위에서 내리누르는 공매도 세력도 밑에서 받치고 있던 헤지펀드 세력. 이슈보다는 수급이 상당히 중요해진 부분입니다. 매수하고 있는 이 친구들은 헤지펀드들은 매수에도 단계가 있습니다. 4가지 단계로 매수를 하는데요. 처음에 저가 매수, 그 다음에 구간을 올리고 3번째 근저고가에 삽니다. 4번째 시장가에 삽니다. 지금은 저가 매수와 구간 매수 중간 정도 와 있습니다. 왜? 공매도 세력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세게 살 필요가 없는 거죠. 조금씩 매수하고 있습니다. 단계가 바뀔 때마다 매수 강도가 강해지면서 급등이 나오게 됩니다. 3단계부터는 급등입니다. 아직은 여기 와 있다. 각각의 신호와 패턴을 파악하는 방법. 단계가 올라갈 때마다 이거를 파악해야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최근에 클래스2 이후에도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이 친구들은. 매집하고 있습니다. 계속. 왜 그럴까요? 박 대표가 그 이유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의 동향.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리버세라닉이 내년으로 넘어갔는데 내년 3월이나 결정 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엔요. 제 생각도 비슷한데 이유가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꼼짝 안 하는 거. 임상 데이터 관련해서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제출했을 거로 예상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 지난번에 승인 안 났잖아요. 바이오 리서치 모니터링. 이번에도 5월 이후에 지금까지 리보사라니까 캄네리즈막 어마어마한 임상 데이터를 축적했습니다. 이 자료를 냈을 것이고 기존 데이터들도 보강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FDA에다 넘어간 자료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이쪽에 엄청난 데이터가 제출이 됐고 이것 때문에 심사 기간이 당연히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번에 바이오 리서치 모니터링 BIMO 이거 왜 안 됐습니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지역이라 못 가겠다. 두 번째, 항서제약의 퍼실러티 문제. 캄네리주막을 만드는 곳입니다. 전쟁 지역이라 못 간다면 화상위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항서제약의 퍼실러티, 캄네리주막 효능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거는 중국 기업이기 때문에 안 된 것뿐입니다. 바이오 안보법이라고 들어보셨죠? 생물보안법. 의회에서 통과하게 됐습니다. 미국에서. 중국 바이오 기업들이 미국이나 생체 정보, DNA 정보 이용해서 임상하는 거 못하게 하는 겁니다. 이거는 전부 다 미중 갈등 때문에 이런 정치적인 부분이 반영이 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FDA에도 이게 반영이 된 거죠. 승인에도. 항서제약이 국적 문제입니다. 중국 기업만 아니었으면 미국이나 유럽 기업이었으면 벌써 승인 났습니다. 이번에 HLB가 말 그대로 칼을 갈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권토중래. 이를 악물고 한 거죠.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데이터를 제출했습니다. 기존 5월달 이전 기존 데이터도 백업을 시키고 그 다음에 5월달 이후에 새로운 임상 데이터를 축적을 시켜서 어마어마한 방대한 데이터가 HLB 쪽으로 넘어갔습니다. 당연히 심사 기간이 오래 걸리죠. 3월 20일까지 기다려야 되느냐? 아닙니다. 패스트 트랙이 가동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본인들도 정치적 문제 때문에 승인이 안 된 거잖아요. 중국 기업이기 때문에. 이게 가동이 되면 연내 승인 납니다, 여러분. 이 가능성에 대비하셔야 됩니다. HLB, 헤지펀드가 괜히 들어온 게 아닙니다. 그리고 거래소 이전 자체도 승인 이후로 미뤘다. 물론 승인에 대한 자신감도 있지만 이거는 막대한 패시브 자금을 유치하기 위해서 승인 이후에 기업 가치가 올라가니까 패시브 자금이 많이 들어오겠죠.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그리고
CB도 600억이 발행됐습니다. 미국 마케팅 작업으로 미리 발행이 됐어요. 엘레바 테라피틱스와 함께 조기 직판매 때 쓰려고. CB는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CB 발행, 유상증자 있고 채권 발행 있습니다. CB는 채권이 주식으로 전환되는 금융상품입니다. 당연히 올라갈 것 같으니까 전환을 시킵니다. 그래서 세력들이 주식으로 차익을 보는 방법 중에 CB가 들어갑니다. 일반적으로 유통시장에서 매집하는 게 가장 일반적이죠. 주포 세력은 여기 들어오는데 발행시장에서도 세력은 들어옵니다. 어떤 형태로? CB 발행, 유상증자, 채권 발행, EB, BW, 소위 말하는 메자닌 투자입니다. CB는 코스닥 세력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채널입니다. 얼마 전에 600억이 발행됐고 330억 운용자금도 발행이 됐습니다. 전체 930억. 어마어마하게 큰 세력이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공매도 세력 들어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초반에 신한증권 창구로 증거가 나왔습니다. 찌라시 퍼뜨리면서 물량 폭탄을 내놨습니다. 현재 이 친구들 승인 앞두고 다시 공매도 세력들이 들어와서 누르고 있습니다. 숏 커버 중이겠죠. 이러다가 패스트트랙 얘기 나오면 그 다음에 급등입니다. 왜? 스키즈로 바뀌면서 에코프로처럼 급등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이슈가 생겼죠. 뉴로토브를 인수했습니다. 카이스트 학내 창업기업. 왜 인수했습니까? 파킨슨병 때문입니다. 불치병이죠. 뇌 속에 도파민 신경세포가 파괴되면 생기는 질환입니다. 완치약이 없습니다. 신약을 개발하겠다. 2025년 HLB는 간암약이 아니고 이 파킨슨병 완치 약을 만드는 이 약 2025년에 큰 이슈가 될 거로 예상이 됩니다. 미리 잠재적 모멘텀으로 기억해 두시고요. HLB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거는 리보세라는 얘기입니다. 불발됐다. 심리적 부분이 크겠죠. 임상이나 승인이 진행 중인 것도 이슈가 됩니다. HLB처럼 바이오 종목들은. 그래서 투심이 정말 중요합니다. 확정치가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될지 안 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기대감과 실망감 때문에 주가가 급등 급락을 반복하게 됩니다. 두 번째, 임상하는 게 어렵다. 1상부터 3상까지 가는 게 어렵고 치료제가 나는 확률은 10%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1상 이상에서 포기하고 아이디어를 메이저 제약사에 넘겨서 성공해봐야 매출의 5에서 10%만 로열티를 받는 게 일반적입니다. 어려운 이유는 R&D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그래서 CB를 발행하거나 채권 발행, 주식, 유상증자 온갖 방법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는데 금리가 내려가게 되면 당연히 수혜주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리보세라니까 캄네리 주막은 이런 과정은 끝났고요. 이번에 승인 나게 되면 매출의 100을 다 먹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것도 한국과 미국에서. 하락을 노리고 공매도 세력이 들어와 있죠. 네 번째, CB 세력도 들어왔습니다. 무려 930억입니다. 수급상에서도 이슈적인 측면에서 변수가 많아졌습니다. HLB. 당연히 그들의 전략이 가장 중요할 겁니다. 클래스2에도 꼼짝 안 하고 있는 외국인들 도대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각각의 매수 단계가 바뀔 때마다 급등 급락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들의 신호와 패턴을 파악해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HLB는 여러분 단타가 안 됩니다. 이런 거는 단타하게 냅두지 않습니다. 개인들의 물량을 다 털라 그럴 겁니다. 중장기적으로 크게 보고 대응하셔야 돼요. 가장 중요한 거는 매집 기간이 길었다는 거. 그리고 상당 기간 동안 이 박스권이었습니다. 5만 원에서 3만 원에서 7만 원 정도. 박스가 뚫리게 되면 굉장히 멀리 가는 게 일반적인데 아직은 그 수준이 미미합니다. 지금은 매집 전략의 단계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매집 전략, 그들의 전략이 가장 중요하다. 박 대표가 전략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HLB 헤지펀드 매집 전략입니다. 여기에 헤지펀드의 신호와 패턴을 파악하는 방법. 여기에 따라 제가 대응 전략을 만들어 놨습니다. 배너에 있는 번호 010-3158-8575 HLB하고 R로 보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FDA의 패스트트랙 관련된 디테일한 내용들이 들어갔습니다. 어떤 식으로 해서 패스트트랙이 가동되면서 클래스 2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긴급 승인이 나서 12월에 연내 결정이 될지 자세한 디테일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HLB R로 보내시면 대응 전략 리포트, 모든 시나리오에 대응한 전략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주가가 급락하면서 박 대표가 실시간 대응방을 만들었습니다. 속보도 띄워드리고 HLB 매매 신호도 드리는 방입니다. 제가 직접 진행하는 방이고요. 무료방입니다. 문자는 경험이라 보내주시면 제가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텔레그램 방. 배너에 있는 번호 3158-8575로 경험이라고 이렇게 문자로 보내주시면 텔레그램 방 입장 링크 드립니다. 무료방이고요. 박 대표를 사칭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각별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바이오 종목, 제약주, 방산, 2차 전지 상당히 빠른 순환매가 돌고 있는 장입니다. 순환매에 대응하는 단타방을 박 대표가 운영하려고 합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셔서 3158-8575 1번 누르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HLB로 자꾸 단타 칠 생각하지 마시고 단타는 박 대표가 드릴 테니까 배너 있는 번호로 1번 누르고 단타방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지금까지 보신 분들을 위한 박 대표의 선물입니다. 알고리즘 매매 들어보셨죠? AI가 종목을 찾아줍니다. 이게 요즘 대세입니다. 기관, 사모펀드, 외국인들 다 씁니다. 제가 PB 때부터 쓰던 거 매매 개요, 장단점 분석, 대응 방안, 코스피, 코스닥 대응 전략이 들어가 있고요. 히든 종목 10개, AI가 발굴한 종목 10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3158-8575 알고라 보내시면 박 대표가 히든 10개 종목이 들어가 있는 리포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LB로 손해보신 분들 알고리즘 들어있는 10개 종목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쉽지 않은 대응입니다. HLB. 불투명한 불확실성이 계속 대두되고 있는데 모든 시나리오에 대응한 전략자료 HLB-R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경험, 실시간 대응 텔레그램방 300명 입장 가능한 무료방이고 세 번째 1번 단타방, 네 번째 알고라 보내시면 히든 종목 10개가 들어있는 리포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무료 서비스 010-3158-8575 여기로 신청하시면 되고요. 자료가 안 들어오는 것 같으면 스팸 문자 확인하시고 한 번 더 보내주시고 아니면 이메일 주소 보내주시면 그쪽으로 자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HLB처럼 머리 아픈 종목 있으시잖아요. 아니면 관심 가는 종목 배너 있는 번호로 종목명을 보내주시면 박 대표가 집계해서 영상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개씩만 보내주십시오. 관심 종목, 머리 아픈 종목. 어떤 분은 보내려니까 본인 종목 10개를 다 보냈는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다른 분도 하셔야 되니까 한 개씩 매주 보내주시면 저희가 집계해서 일주일에 한 2개 정도씩 영상 촬영하고 자료 업로드 하겠습니다. 종목명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HLB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외국인들 클래스 2에도 움직임이 별로 없습니다. 어떤 속셈을 갖고 있는지 어떤 대응 전략을 갖고 있는지 각각의 단계가 바뀔 때마다 신호와 패턴이 나온다 그랬습니다. 이게 관건입니다. 대주주 빼고 가장 많은 물량을 들고 있는 외국인들 미국계 헤지펀드입니다. 이들의 전략을 아는 게 급선무죠. 리포트 안에 이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텔레그램 방에서 실시간으로 제가 안내해드리고 매매 사인도 드릴 예정입니다. 대응 리포트 챙기시고요. 텔레그램 방에 입장하시고 그 다음에 HLB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단타는 안 됩니다. 불가능할 겁니다. 물량만 털립니다. 여러분. 박 대표가 종목 드릴 테니까 1번 누르고 단타방 들어오시고 히든 10개는 AI가 발굴했습니다. 알고라 보내시면 해당 리포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LB가 3월 달에 결정이 된다. 여기 날짜가 나와 있죠? 3월 20일인가요? 이거마저도 불확실성입니다. 날짜가 너무 길잖아요. 주식에서 가장 싫은 게 불확실성입니다. 이것 때문에 물량은 던지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여러분이 FDA의 이 디테일한 프로세스를 모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이런 걸 좀 알아야죠. 바이오 애널리스트 얘기로는 패스트트랙이 가동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난번 승인에서 효능에 전혀 문제가 없는 칸넬리 주막, 항서제약을 문제로 삼았습니다. 미중 갈등만 아니고 항서제약이 유럽 기업이나 미국 기업은 벌써 승인 났습니다. HLB도 실수를 한다는 거 여러분 아시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서류 제출이 강력하게 요구됐고 9월 달에 심사를 들어갔습니다. 물론 HLB도 칼을 갈았겠죠. 방대한 데이터를 냈을 겁니다. 그래서 클래스 2로 결정이 된 겁니다. 약의 효능에 문제 있는 건 아니란 얘기입니다. BIMO 일정이 결정이 됐죠. BIMO 중에 이게 가동됩니다. 패스트트랙. 그러면은 거기서 바로 승인이 나게 됩니다. 이게 12월 안에 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헤지펀드 애들이 그냥 들어온 게 아니라는 거.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대응 전략 리포트 안에 모든 시나리오가 들어가 있고 텔레그램 방에서 제가 실시간으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 감사드리면서 HLB 박 대표가 드린 자료도 꼭 챙기시고요. 텔레그램 방에도 미리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HLB처럼 머리 아픈 종목, 관심 가는 종목 한 개씩 보내주시면 박 대표가 집계해서 영상 촬영하고 자료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괜히 루머나 찌라시에 휘둘리지 마시고요. 박 대표의 전략 자료에 시나리오에 들어갔으니까 그 시나리오대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 감사드리면서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박 대표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